서울중앙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에서 나옵니다. 아주 즐거운 말이 여기 써 있습니다. 주문. 피고인 무죄. 이 판결의 의지를 공시한다. 무죄. 즐거운 말이죠. 자, 이유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피고인 윤기천의 피고인하고 다 윤기천. 피고인은 이재명 성남 전 시장, 그리고 윤기천 씨는 당시 성남시장을 했던 비서관이었죠. 및 분당 보건소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검찰이 주장했던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뭐 자질구레하게 있습니다. 보면은 나오고 뭐 윤기천이 어쩌고 뭐 자살 방지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다 필요 없고요. 뭐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뭐 8월경에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형제가 어떻게 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뭐 그 내용들하고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위배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위에 달라가 보십시오. 어머니 신영망 이재선은 2005년경 어머니 구호명의 노후자금을 보강하고 있던 5천만 원을 잠시 빌리기 위해 돈 안 빌려줬다고 삐졌다. 이게 뭔 재판에 이용이 되는 건지 참 쓸데없는 내용 쭉 있습니다. 여기서 자 보십시오. 이제 구정신보건법 25조 사망에 의해 입원 절차 등 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설명은 어떤 설명이냐? 검찰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설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대로 따라야 되는데 왜 안 따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범죄 사실은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 사실 뭐 새마을회에 대해서 성남시의회 새마을회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어쩌고저쩌고 별 내용 없고요. 이건 쭉 내용에서 욕하고 싸우고 성남시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고 저기 백화점 가갖고 매대 갔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얘기 다 나옵니다. 이때부터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이제 이게 얼마나 깁니까? 판사 이거 있는데 한 40분 걸렸다고 그러던데요. 참 힘들겠죠, 읽는 것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뭐 이재선에 대한 25조 구정신보건법 25조 사망에 의한 강제입원 집행 시도. 근데 자, 강제입원을 집행을 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이 자기가 안 했죠. 성명미상에 경찰이 와서 이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꼬인 거죠. 검찰의 이야기는 꼬였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갖다가 이재선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성남시 보건소 관련해서 그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시켰다라는 내용으로 법리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법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뭐냐? 검사가 공소장에다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 많이 적었으니까 이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다. 그러니 공소 기각해달라. 얘기한 걸 판사가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기 보십시오. 그것이 법관에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잘못 쓰긴 했는데, 잘못 쓴 건데, 또 나한테, 내가 판사라면, 나한테 어떤 예단, 법관에게 어떤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피고인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는데, 나 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 주장한 것만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해서 내가 이거 진짜 잘못 썼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너네들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한 거죠. 예. 그 다음으로 가서 그 다음에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 구정신보건법 25조 보십시오. 이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의학 전문의,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이죠. 정신과 전문의,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정군수구청장에게 방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시정군수구청장은 즉시 당해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당해인을
설치 운영하시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을 가지고 해석이 엄청 많았던 거죠. 공시보험법 시행령에 관련돼서도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입원 절차,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입원 절차에 대해서 자의, 타의, 자의에 의한 입원, 가족에 의한 입원, 타의에 의한 입원이지만 군수구청에 의한 입원에 관해서 단계설을 따르는 거냐 아니면 독립설을 따르는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죠. 구범칙법 1항 2항의 독자적 의미, 그 설명을 꽤 길게 해주신 겁니다. 판사님이, 최청원 판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건데, 이래서 얘기가 뭡니까? 의뢰 절차 나오고 뭐 취지 조합, 취지의 조항, 사망과 유사한 취지의 조항, 그래서 관계 법령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따져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리 및 이 부분의 공소사실의 특이점에서 관련 법리, 다른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던 그 법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직권남용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직권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권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불법행위니까요.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줍니다. 판사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의무 없는 일이 하기엔 때라 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 번 판결에 나왔던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인터넷 뒤져보면 항상 나오는 판결문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특이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재선을 구정신보험법 제25조에 따라 입원을 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입원은 못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보고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이재선을 피해자로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미수로 포함할 수 없어 이재선을 입원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당보건소 및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직권행사를 직권남용죄 구성행위 요건으로 담아, 구성요건 행위로 담아, 범죄 구성요건으로 본 겁니다. 구성하고 있는 바,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개인의 행위들은 별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적인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들 각각이 직권남용인 것인지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 형법 123조가 요구하는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피고인의 이재선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전형적으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가 수반될 것이기는 하나 분당보건소 소속 공무원이나 센터 소속 전문의에 대한 직권남용이 이재선에 대한 직권남용에 비하여 경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재선에 대한 직권남용죄와 별도의 범죄 성립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자, 굳이 본다면 누구에 대한 직권남용을 보는 것이냐? 이재선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각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의미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거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볼 수 있는 구성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성까지는. 근데 그 구성을 해놓고 나서 그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 직권남용이었는지 권한 내의 일이었고 직권을 일탈남용이 없었는지는 새로 따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리에 대한 해석은. 그러니까 이 설명은 지금 검찰이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 적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위에 대한 평가 나오고요. 이재선의 정신질환의 의심 사정에서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 이제 중간에 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조증약 이제 복용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서로 나와서 위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양쪽에서. 근데 판사는 알게 됩니다. 뭘로 알게 되느냐? 판결문으로 알게 되고요. 판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갖다 다 찾아보다 보면 양쪽을 비교하다 보면 진실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조증약 복용 관련해서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수면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조증약이 맞았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쭉 그 얘기를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선의 행동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성남시의 바란다 게시판에 성남시장 등을 비난하는 대량의 글을 작성을 하고 공무원들, 임직원들, 시민들에 대해서 폭행 욕설,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형이 그러고 있으니 동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얼마나 이
참담한 건지 가정사에 환자 있고 문제 있는 집안의 내용들을 갖다가 세상에 다 끄집어내서 사람 자체를 하나하나 다 발가벗겨 놓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이런 걸로 공격하는 사람들 진짜 인간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공격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하죠. 거대한 비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수라요? 영화 아수라에서 나왔던 안남시인가? 거기랑 성남시가 무슨 상관입니까? 창작의 자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상한 도시를 갖다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하고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밖에 방문 및 전화응답, 현황에 대한 사항, 이것들 다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비서진을 통해서 사례들을 모으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뉴비씨인가요? 그쪽에 있는 장모 씨하고 뭐 권모 씨, 뭐 이런 분들이 자신의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얼마나 이상한 내용이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성남시장의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남시장이 아닌 사람이죠, 이제는. 나오죠. 물론 뭐 도지사니까 더 높은 사람으로 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싫은 사람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공격하겠죠. 근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격했습니까? 공격 안 하죠.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재명 시장이 밉다 하더라도 형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사고치고 뭐 문제 일으키고 계속 그렇고 거기다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전화 받았는데 욕설 듣고 했었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설명했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자, 설명. 그 밖에 증거에 기록된 내용들. 자,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증거에 따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백종선과의 다투, 옳든 진단에 이르는 과정, 이재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뉴비씨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죽겠다고 하고 나가고 차를 몰고 나가고 했던 사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곡병원에 대한 입원 누가 시켰는지 확실하게 나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보호 의무자에 의해서 했었죠. 자, 이에 대한 설명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재판을 해도 이 내용들은 바뀔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 법리를 오해했다는 그 표현 웃기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재승의 평가문건 수정에 관련해서. 자, 우리의 그 보건소장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로 됐죠. 정신의학센터로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원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 일을 하면서부터 받아내는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문건들이 있는데 눈에 안 차는 내용이죠. 이재명 지사가 해달라고 했던 내용들이고 이분도 뭐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기분 나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도 새로 의견을 첨부한 내용, 그 첨부한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적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권리행사 방해에 이를 정도로 강압했다.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한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겠죠. 저쪽에서도. 하지만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이란 그 방면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자문의 내용이나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미 행해진 자문 의견에 대하여 재차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묻거나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한편 자문 업무는 장재승의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장재승의 독자적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요청이 그러한 독자적인 권한 영역을 넘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기재를 요구한 것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직권남용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답 나왔죠?
직권남용 아니랍니다. 그리고 구성수는 당시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죠. 장재승에게 피고인의 수정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그대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구성수 자신이 이렇게 증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 장재승은 피고인이 요구한 수정 의견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의학 교과서 등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을 참조하여 종래 평가문건에 적지 않았던 병의 심각성, 입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준 것으로 피고인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견 제시, 피고인이 장재승에게 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지 않는 특정한 내용을 기재할 것을 강요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장재승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 정신의학보건센터장에게 했던 모든 일들, 평가문건 수정에 관련된 그 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구성석의 요청사항을 장재승에게 전달한 부분,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연한 거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업무에 관련돼서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이 됩니까?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판결문의 모든 내용들은 검사가 범죄를 구성했던 그 범죄 구성 요건을 갖다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법원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게 범죄라고 판단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성. 자, 구성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이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정치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 제대로 된 범죄가 있습니까? 마약 밀매했습니까? 부패하게 돈을 받았습니까? 누구처럼 강간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털어서 나올 것 이 내용들밖에 없는 겁니다. 아, 강간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간이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죠. 당연히. 그 여배우 김모 씨, 여배우 김모 씨가 했던 이야기 얘기를 하는데, 그 스캔들을 자기가 떠들고 다니는 얘기지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장하는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논파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미투를 얘기하셨는데, 세상에 자기가 남자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미투가 됩니까? 그게? 아니,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상적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상적으로 행동합시다. 법규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판사가 법을 제대로 해석했습니다. 검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고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정치적 의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 웬간히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십시오. 2심 가고 3심 가고 당신들이 원하는 건 누군가에 대한 흠집내기 뿐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정신보건법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련된 내용은 이유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1부를 마치고요. 2부와 3부와 4부까지 이어질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사안을 갖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 내용이 워낙 길었고 설명들이 워낙 긴 내용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읽는 데만도 한 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중간중간에 끌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